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집착의 법칙, 지은이는 그랜트 카돈,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다. 현재 보유기업 7개, 운용자산 40억 달러, 순자산은 6억 달러를 웃도는 억만장자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문제아였다. 16살에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19살에는 구할 수 있는 약물은 뭐든 사용했다. 마약을 팔뚝에 주입하는 것 말고는 다 해봤다. 외모도 볼품없었다. 23살에 나는 마약 때문에 표준 체중에서 9kg이 덜 나갔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세일즈맨으로 그럭저럭 일하긴 했지만 나는 그 일에서 장래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느닷없이 쓰러졌다. 갑자기 기절하면서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많은 피를 흘렸다. 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3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머리와 얼굴을 75바늘이나 꿰맸다. 어머니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도 양 눈과 입 주변에 흉터가 남아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나도 그 방법을 몰랐다. 집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던 사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오늘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어. 날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잠시 후에는 마약을 하고 있었다. 그 후로 2년 동안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매일 마약을 했다. 나는 내 삶을 증오했다. 내 직업, 자동차 산업, 동료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가 싫었다. 며칠 후 나는 우리 가족의 친구인 어떤 사람 도움으로 재활치료시설에 들어갔다. 29일이 지난 후 내 보험 약정이 끝나서 치료비가 더는 나오지 않자 치료센터는 내가 떠나온 세상으로 나를 돌려보냈다. 치료받으면서 유익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마약 없이 29일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퇴원하는 길에 나를 담당한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야, 이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치료센터 문을 나서면서 나는 2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그리고 상담사가 내 파멸의 원흉이 될 거라고 주장한 중독 성향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활용하겠다고 결심했다. 유일한 말벗인 개를 데리고 작고 더러운 집으로 돌아왔다.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식탁 앞에 앉았다. 중독 치료 과정에서는 중독자에게 많은 글을 쓰게 한다. 그 글들은 전부 과거나 자신의 결함, 나쁜 경험에 관한 내용이다. 내게 필요한 건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었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집중하기를 그만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했다.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다. 자부심을 갖고 싶었다. 상담사가 한 말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에 대해 적기 시작하자 이루고 싶은 온갖 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계속 적었다. 언젠가는 책을 쓰겠다는 열망과
괴물급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목표를 적었다.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적었다. 그 순간 나는 왜 마약이 내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마약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집착했던 목표, 특히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저항하는 일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격언을 들어봤는가? 위대함에 대한 나의 사명을 거부하고 성공을 향한 집착을 억누른 탓에 내 에너지가 파괴적인 행동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돕겠다는 내 열망과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성공의 길로 되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다. 내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내 손에 쥔 패라고는 자동차 판매점일 뿐이었다. 그 일이 싫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세일즈를 성공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세일즈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데 전념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판매 왕이 되었다. 끔찍한 습관에 집착하는 대신 아이였을 때 가졌던 천진함과 에너지를 그대로 되살려 다시 성공에 집착한 것, 이것이 비결이었다.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돈을 벌었고 번 돈을 다 저축했다.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 것이다. 수년이 흘렀고 28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더는 마약 문제를 겪는 문제아가 아니었다. 자동차 업계 세일즈맨 중 상위 1% 안에 드는 뛰어난 세일즈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치료기관을 나설 때 상담사가 한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새로운 집착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성공은 내게 새로운 마약이 되었다. 마침내 나는 집착 성향을 내게 해로운 방향이 아니라 유익한 방향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다. 살아오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집착을 부정할 때 문제가 생겼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과 꿈을 억누르자 마약에 집착했다. 놀라운 삶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부정할 때마다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집착을 통제하는 법, 집착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집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등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것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집착은 당신이 꿈꾸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다. 집착할 대상을 찾아라.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라. 집착의 방향을 바꾸어라. 당신은 다음의 3가지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될 것이다. 1. 당신은 원대한 꿈을 좇는 일을 그만두었다. 사회가 당신 계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낮고 너무 무모하다고 말한 탓이다. 2.
당신은 성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갖고 있으나 폭발적인 성공을 위한 확실한 연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3. 당신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집착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뭔가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작은 것에 만족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기대에 울 어깨를 내어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을 돕기 위해 온 마음을 쏟거나 자금을 지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게 성공은 많은 영역에서 위대해지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럴 것이다.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건강, 부, 가정, 사랑, 여가, 영성, 공동체 등 모든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 모두를 즐길 시간도 원한다.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 이것이 내 성공의 정의다. 25살에는 내 잠재력이 하루 정도 마약을 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1년 후에는 4만 달러의 빚을 갚고 6만 달러의 연봉을 얻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29살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동차 세일즈 일로 벌었던 연봉인 연간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성취가 내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강연료를 받으며 수천 건의 강연을 하고 상을 받고 책을 내고 TV에 출연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계속 찾아내라. 마음속으로 간직해온 생각이 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낼 능력이 내게 있다는 믿음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할 때다.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거물들과 인맥을 쌓고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던 일을 해내면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그럴 때 나는 더 자상한 아버지, 사려 깊은 남편, 다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사장, 유능한 사회 일꾼이 된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고 스스로 정당화할 때마다 나는 불행해졌다. 다음 질문 중 몇 가지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는가? 또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는가? 온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는 업적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는가?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유명해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가? 당신의 이름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꾼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를 바라는가? 붐비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바라는가?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하고 타고 다니는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자, 어서 인정하라. 당신은 모든 걸 원하고 있다. 잠재력을 다 펼치기보다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포기하는 거지 만족하는 게 아니다.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한 그저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누군가의 꿈을 헛된 몽상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더 많은 행동을 하라고 늘 응원한다. 대비하라. 어떤 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괴짜, 별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내 메시지가 매우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평균이란 전염병을 앓고 있는 탓일 것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을 합친 모습이 당신 모습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성공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평범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게으름이 용인되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들은 평균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부모나 친구들이 꿈에 집착하기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편이 좋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행복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중산층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나머지 80%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다는 생각에 매수된다. 하지만 어째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기지 않는지, 여가를 즐길 돈이 왜 남아있지 않는지 당혹스러워한다. 친구나 가족, 직원, 동료를 비롯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쉬엄쉬엄 해. 감사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너보다 형편이 어려워. 인생은 짧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외친다.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포기한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뿐이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돕지도 않는다. 자신의 인생에서 관중에 머무르는 그들은 고작해야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방법밖에 모른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서너 시간 SNS를 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신용카드로 구매한 90인치 TV를 몇 시간 동안 시청한다. 최근의 테러 공격과 실종된 비행기, 유명 인사의 스캔들에 최면이 걸린다. 또는 범죄를 해결하는 경찰이나 가상의 왕국에서 펼쳐지는 전쟁 등 꾸며낸 수많은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주의를 빼앗는 것들이 멈출 줄 모르고 공격하기에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당신은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 내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다. 포기하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어떻게 하면 평균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올인하고 집착하면 된다. 이를 증명한 몇 사람을 살펴보자. 스티브 잡스. 나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 마틴 루터 킹.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간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라. 빌 게이츠. 성공은 형편없는 교사다. 똑똑한 사람들을 유혹해 자신에게 실패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무하마드 알리.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완벽하게 집착했을 뿐이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위대함을 당신의 권리로 주장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든 그에게는 당신의 꿈이 없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꿈과 열망을 포기한 것이다. 놀라지 마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역사는 집착하는 사람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알렉산더 대왕, 잔다르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토머스 에디슨, 일론 머스크, 하워드 슐츠, 오프라 윈프리, 빈센트 반 고흐, 스티브 잡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찰리 채플린, 모차르트, 미켈란젤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마틴 스코세이지. 그들은 온갖 역경에 맞서 싸웠다. 안주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의 꿈에 광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책을 읽어왔다면 집착할 대상을 어떻게 찾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것이다. 뭔가를 왜 이루고 싶은지 이유를 알아야 그 일을 해내는데 온전히 집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는 일에 집착했다. 가족이 더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목적은 집착하는 사람들의 성배다. 목적은 집착에 불을 붙이는 연료이자 모든 행동과 존재의 이유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원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라. 탁월한 세일즈맨이 되는 일에 전념했을 때 나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자동차 판매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했다. 성공을 위해 집착하는 데는 일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전념할 가치가 있는 집착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목적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라.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라.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대답이 나오거나 같은 대답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먼저 개인적 관심사 질문하기다. 현재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루한 일은 무엇인가? 늘 하고 싶던 일은 무엇인가? 성과에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식사 시간도 잊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음은 돈에 대한 동기 질문하기다.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이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는가? 어느 정도의 돈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더 나은 삶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다음은 능력과 재능 관련 질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몇 가지 능력은 무엇인가? 항상 잘하는 것은, 항상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능력이나 재능 중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소질이 전혀 없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 능력을 더 많이 인정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다음은 유산 질문하기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가장 자랑스러울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다음은 영감을 주는 사람들 질문하기다. 내가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 5명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어떤 특성을 본받고 싶은가?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겠는가?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 관련 질문이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에너지를 주는가? 지루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활동은 무엇인가?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더 좋아질까? 끝으로 만약 땡땡이라면 질문하기다. 만약 책을 쓴다면 무슨 내용의 책일까? 영감을 주는 어떤 교훈을 내 인생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탁월한 일 한 가지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는가? 위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긍정적 집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목표 세우기. 이것이 당신이 길을 잃지 않는 열쇠다.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날마다 목표 적기는 초점을 유지하고 다시 전념하고 리부팅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목적지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이다. 반면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다. 진정한 목적에 계속 집착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일에 집착해야 한다. 나는 중독치료센터에서 나온 날 밤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때 이후 매일 목표를 적는다. 밤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적는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활동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성공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일, 강력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침대 옆에 보관하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나는 4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적은 수치는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의 10배다. 날마다 이렇게 적는다. 과거나 현재 시제로 적는다. 미래 시제나 소망으로 적지 않고 이미 달성한 것으로 적는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식의 표현은 행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단지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정신은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으면 내 잠재의식은 이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20년 전 매일 의식처럼 목표 적기를 시작했을 때 이런 목표를 적었다. 나는 2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매일 이 목표를 적어나간 덕분에 부동산을 조사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현재 내가 보유한 부동산은 4,500채가 넘는다. 오랜 세월 동안 침대 옆에 작은 목표 노트를 두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도구였다. 사귀던 여성이 목표 노트에 관해 물은 적이 있다. 거기에 나에 대해서도 적나요? 그렇지 않았다. 사실 내가 꿈꾸는 여성과 미래의 아내에 대해 적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그 여성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를 깨닫고 그녀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매일 목표를 적어라. 이 훈련을 활용해 당신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영화배우 짐 캐리는
수중에 10달러도 없었을 때 종이에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적어두었다. 세상에는 집착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열정적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몰입하고 올인하고 전념하고 끈질기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어떤 것에 관심을 쏟아부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먹이를 더 많이 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힘이 세진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과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렇지 않은 일과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과 당신의 일을 성장시켜주는 것에 계속 집중하라. 그렇지 않은 것과 사람에게는 절대 시간이나 에너지, 자원을 투자하지 마라. 의심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자 적이다. 좋은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속 먹이를 주면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낮은 자존감, 소심함, 무능력,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형태의 노이로제가 사라진다. 왜일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관심은 온통 좋은 것에만 집중된다. 목표를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가끔 봐서는 안 된다. 목표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어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채 잠들고 일어나라. 목표를 매일 아침 적고 매일 밤 읽어라. 목표가 계속 자라고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적은 목표를 5년 뒤까지 적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가 돌아가는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당신의 피부색이나 종교, 교육 수준, 의도, 착한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경제가 관심을 갖는 건 돈이다.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기울이고 돈을 버는 일이 집착의 대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돈에게 먹이를 주는데 집착하라. 그래야 당신과 당신 회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반복되는 돈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집착에 불을 붙여주지 않는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린다. 내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내 재정 상태 관리에 집착하며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평생 돈 때문에 조바심을 낸다. 어머니는 내게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라고 여러 번 말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은행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꺼내 굴려라. 현금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다면 활용해서 돈을 벌어라. 조직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모조리 없애라. 하루빨리 그렇게 하라. 경제적 성공과 돈을 올바로 다루는 일에 집착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당신의 야망, 성공, 천재성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은 꿈을 죽인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지 못한다. 그들은 두려움에 휘둘린다. 문제는 의심이다. 의심은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하고 음흉한 정신적 테러다. 의심은 사람, 조직, 결혼생활, 꿈을 해친다. 1990년대 말 나는 미국에서 기승을 부린 열기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당시 유행이었다.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받아 문제가 생겼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성장했다.
이른바 문제 가정과 내면 아이 탐색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자신이 왜 망가졌는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말했다. 모든 것에 중독과 질병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심지어 중독에 중독되는 증상마저 있었다. 나는 나를 개선하는 데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룹 모임에 가고 12단계 워크숍에 참석하고 내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상담사를 찾았다. 당시 이 산업의 본질적인 주장은 이랬다. 어떤 꼬리표가 달려있든 결국 우리는 무력하고 자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됐다. 모두가 상담사를 찾았다.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상담사는 있었다. 그런데 맙소사, 이런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망가졌는지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 함께 상담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게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말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즉시 내게 강박증 약인 리튬을 처방받으라고 권했다. 그는 내 집착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는 온통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무력하고 새로운 것에 중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 주말 워크숍에 참여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거기 있는 사람 중 내가 바라는 삶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망가진 삶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요인들과 부모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들 중 누구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 모임 리더들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재정 형편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나는 성공에 집착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집착했다. 이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나는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성공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서만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 지금 있는 방에서 당신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는 돌아보지 마라. 당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자아 발견이나 남 탓하기는 이제 끝내겠다고 모두에게 명확하게 밝혀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나는 미래에 집착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라는 개념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한쪽으로 최대한 치우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훌륭해지고 승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집착하면 뭔가 타협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운동, 취미, 종교생활, 독서 등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집착은 중요한 것을 희생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면 건강, 믿음, 가족, 커리어, 돈 등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얻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마라. 끊임없이 집착을 발휘하려면 비난하고 시기하는 사람, 심한 경우 의심을 심어주는 사람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자와 반대자라고 부르겠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 주위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더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비난자와 반대자는
더 많이 생긴다. 당신이 집착에 올인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밝히면 비난자와 반대자가 틀림없이 나타난다. 집착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고 터무니없는지 떠들어대며 공연한 참견을 한다. 의심과 두려움, 질투, 멈추라는 충고가 사방에서 당신을 공격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누군가가 본다면 비난자와 반대자 두어 명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반대자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다. 괜한 참견을 하며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의도가 무엇이든 그들의 조언은 당신이 의심에 빠지도록 부추긴다. 나는 평생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들어야 했다. 쓸모없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말들을 수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조언하는 걸까? 나를 설득하려는 걸까? 아니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게 더 낫다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걸까? 그런 조언을 가족이 하든 당신이 조언을 구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하든 걸러들어야 한다.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의심이 싹틀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비난자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거나 상대할 필요는 없다. 집착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더 많이 집착할 때까지 당신은 계속 집착하면 된다. 우리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이나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어른이 된 후에는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사고방식과 신념에 길들여진 채 살아간다. 핵심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돈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인정하라. 잊지 마라.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돈 문제에 집착하면 돈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돈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배웠다.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돈 이야기였다. 사회에서는 자신이 빈털털이라거나 중산층이라는 말은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더는 돈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돈을 못 벌거나 가진 돈을 모조리 쓰거나 음식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돈을 벌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돈을 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실이다. 현재 백만장자 중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지구상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건 이 세상에 돈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안 된다거나 돈을 벌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 돈은 어디에나 있다. 이것이 바로 돈에 관한 내 태도다. 위험한 사람이 되어라. 위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험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이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일에 집착해야 안전하다. 이것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자, 고객, 거래처, 직원, 배우자, 심지어 자녀까지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다. 더는 웅크린 채 두려움에 휩싸여 소심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라. 언제나 위험한 사람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고향을 떠나라. 2008년 퓨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 88%의 사람이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산다.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난 일이었다. 편안함은 집착의 적이다. 위험해지려면 스스로를 안전지대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로 가야 한다. 내가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남서부의 작은 도시를 처음 떠난 건 시카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휴스턴으로 이사했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라호이아로 이사했다. 그곳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기서 12년을 살았다. 나는 아내를 맞아 가족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를 선택해 이사했다. 다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 그것도 이사한 첫날 밤에 아내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지만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나는 꾸준히 사업을 펼쳐나가며 번창했다. 그러고 난 뒤 몇 년의 시간을 돌아보자 내가 계속 성공을 거두었지만 또다시 편안함에 매혹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편안한 환경을 떠나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사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 하나다. 혹시 가장 작은 연못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당신의 야망을 죽이고 말 것이다. 나는 고향을 떠나 이사하는 위험은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무르면 발전이 없다. 2.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어디에 살고 있든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터넷에서든 직접 만나서든 전화로든 콘퍼런스에서든 멘토를 통해서든 새롭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 3.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 당신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영역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공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낫다. 4.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라. 새로운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 명성을 리스크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투자의 전설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마크 큐버는 다각화는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위험이 종이처럼 얇아질 때까지 분산시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마크의 철학은 위대한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을 상기시킨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다음 그 바구니를 주시하는 것이다. 5.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라. 새롭고 낯선 기술이 등장하면 즉시 그 시류에 올라타라. 페리스코프와 페이스북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였을 때
나는 즉시 앱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해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생방송을 했다. 3개월 만에 나는 세계 톱5 스트리머에 올랐다. 신기술은 모르는 사람, 낯선 환경, 새로운 사물을 만나게 해준다. 얼리 어답터가 되라. 낯선 세계로 과감하게 도전하라. 6.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아직 아니라도 그런 척한다. 어느 날 밤 호텔로 돌아가려면 뉴올리언스에서 아주 위험한 곳으로 알려진 거리를 지나가야 했다. 그때 나는 거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7. 공격 자세를 계속 유지하라. 2008년 경제가 붕괴했을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조건은 10%의 수익률과 골드만삭스 우선주를 통한 완벽한 방어권 보장이었다. 투자금의 40배를 버는 이런 거래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 8. 절대 안주하지 마라. 나는 나보다 10배 더 성공한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을 알고 있다. 나보다 더 큰 성공을 했음을 증명한 사람 중 누구도 내게 활동을 덜 하라거나 일을 줄이라고 한 사람은 없다. 내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평균적인 삶에 전념하는 보통 사람들 뿐이다. 9. 두려움은 멋진 선물이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가 아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다. 내 커리어의 대부분은 두려운 일이었다. 10. 위험과 불편함에 집착하라.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에 전념하라. 장담하는데 안전지대에 머물면 목적을 달성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안전지대에서 멀리 벗어날 때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탁월함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집착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 적응이냐 아니면 환경 극복이냐 하는 문제는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환경을 극복하며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데 성공해야만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상 선생님 말씀은 비장하기도 하고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곧 성공적인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이 책 저자는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옳은 일, 바람직한 일, 위대한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거듭 선택하며 고수하는 태도, 그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집착이 아닐까요? 집착은 곧 선택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버리고 싶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자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알코올 의존증, 니코틴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온갖 중독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함정입니다. 그것들과 헤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것들을 대체하는 다른 좋은 습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경우엔 금전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집착은 좋은 습관과 좋은 집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집착은 위대한 습관과 위대한 집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잠재력은 거대하고 변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인간은 극과 극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